자, 다 들어오셨죠? 네. 자, 또 시작을 하기 위해서 다짐을 하고 가야죠. 예, 2주에 한 번씩 다짐하다 보면 뭐 시험이 옵니다. 다가옵니다. 자, 준비되셨죠? 예, 책상도 들기지 마세요. 엎어지니까. 예, 손뼉으로. 자, 하나, 둘, 셋, 넷. 합격을 위하여. 오미크론 걸리지 않고 학원 나왔다는 건 대단한 거야. 예, 조상님들이 공덕을 쌓은 거지. 아직까지는 저도 모르지만 어쩔 수 없지. 아직은 괜찮은데 다행인데 몰라요 이게. 예? 예, 나타나지 않으니까 왔다 갔는지도 몰라. 컨디션이 안 좋았는데 그냥 지나갔는지도 모를 수도 있지. 예, 증세가 없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아니면 저는 가끔씩 주말에 음주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미크론이 왔는데 보니까 웬 알코올이 있는 거야.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이러고 그냥 포기하고 갔는지도 몰라. 이렇게 음주도 좋은 쪽이 있어. 좋은 면이 있어요. 자, 오늘 교재는 수업은 여러분 교재 112페이지에 보셔도 되고 노트에 보시면 취득세 납세 의무 범위 7번 있죠. 노트 중심으로 가니까 오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트에 제가 필기하면 여러분도 같이 필기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예. 자, 그러면 취득세 납세 의무 범위 그랬죠. 예, 기본서에는 참고로 몇 쪽에 있다고요? 111인가요? 예, 112. 자, 보세요. 배우자 또는 뭐라고 그랬어요? 배우자 그러면 부부죠. 부부간에 또는 누구? 직계존비서 가면 부모, 자식 간에 거래 있죠. 배우자 직계존비서 가면 부부간에 또는 부모, 자식 간의 매매 거래는 매매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 배우자 부부간에 또는 직계존비속에 부동산을 뭐 하는 거? 예? 취득하는 경우는 뭘로 취득이다? 중요. 여러분 부동산을 취득할 때 매매로 취득했느냐, 상속받았느냐, 증여받았느냐 뒤에 가서 세율이 다 달라요. 그죠? 그러니까 구분을 하는데 이때 부모 자식 간의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했어도 세법은 뭘로 가요? 증여. 왜? 부모 자식 간에 돈을 주고받은 건 정상적으로 대가를 주고받았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인정할 수가 없다. 이것은요 양도소득세에서도 물어보고 지금 공부하는 취득세에서도 물어보는 내용이요 똑같이 나와요. 부모 자식 간의 매매는 뭐다? 양도소득세에서는 뭘로 본다? 양도행위가 아니라 뭘로? 증여로 보한다, 추정한다. 그 얘기는 뭐예요? 양도가 아니라 증여로 보겠다 이거죠. 그리고 취득세에서는 부모 자식 간의 매매로 취득한 건 유상, 매매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뭘로? 증여로 취득했다 이거죠. 증여로 취득했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이때 증여란 말 대신에 뭐라고? 무상 이렇게도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 부모 자식 간의 부동산 취득은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본다 또는 뭐라고요? 무상으로 취득한 걸로 본다. 이것이 기본이에요. 그런데 다만 그랬죠. 예, 거짓말할 수 없는 거, 돈을 주고받은 게 명백하게 확인되는 거, 이런 거래를 통해서 부동산이 이전했다면 정상적인 매매로 인정해주겠다. 그 내용이 바로 뭐냐? 공매. 아버지 부동산이 아버지가 세금을 안 내서 압류 절차를 밟아서 아버지 부동산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서 공매 처분돼요. 공개입찰 방식으로 처분하는데 부인이나 아들이 공매에 참여해서 낙찰받았어. 공개적으로 거래한 거죠. 그건 뭘로? 매매 거래로 인정하겠다. 증여가 아니다. 거짓말할 수 없으니까. 이해가세요? 또 경매, 공매는 국세징수법 세금 안 내서 절차에 따라 처분하는 거고 경매는 민사집행법이니까 뭐예요? 돈을 못 갚으니까 채권자가 채무자 부동산을 강제로 법원을 통해서 처분할 때, 그죠? 경매 처분할 때 부인이나 아들이 경매에 참여해서 낙찰받았어요. 공개입찰로 한 거잖아요, 경매는. 그러니까 이거는
법원에 경매대금을 갖다 법원에 납부하기 때문에 거짓말할 수 없죠. 그래서 공매나 경매를 통해서 부모 자식 간의 부동산이 이전됐다 인정해주지 100% 뭘로? 매매로. 그죠? 다음 파산선고 추자방은 다 나와요. 파산선고 뭐야? 채무가 많아가지고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 받았어요. 예를 들어 아들이. 그러면 아들 부동산은 파산재단으로 귀속되고 법원에서 관리해. 그런데 아버지나 어머니나 또는 부인이 그 부동산을 법원 절차에 따라 취득했다면 이건 국가 상대로 거래한 거기 때문에 인정이 되는 겁니다. 다음 부동산을 서로 뭐 했어요? 교환. 교환이라고 그러니까 아버지 아파트 50평짜리하고 아들 아파트 20평짜리하고 바꾸면 그건 교환이 아니죠. 동등가치로 감정평가를 해서 누구든 통상적으로 바꿀 수 있는 상태가 교환인 거예요. 예? 그래서 부동산과 부동산을 서로 뭐하면? 교환하면 양쪽 다 등기하죠. 여기 보세요. 갑의 부동산을 의뢰 앞으로 이렇게 소유권 이전하고 요 부동산을 이렇게 얘는 상가하고 여기 주택이라고 해봐요. 감정평가를 해서 비슷한 지산끼리 맞바꿨어요. 그러면 국가는 어떻게? 얘한테는 상가 부동산 주고 부동산 받았으니까 너 상가에 대해서 보내고 양도소득세 내고 요 주택은 대가를 요거 주고 샀으니까 유상 승계 취득으로서 뭐 내고? 취득세 내고 얘도 상가 부동산 유상 승계 취득으로서 뭐 내고? 취득세 내고 요거 주고 받았으니까 뭐 내고? 주택에 대해서는 양쪽 다 양도소득세 들어오죠. 국가에서 볼 때. 예? 여기도 양도 여기도 양도잖아. 그러니까 이건 인정해 주겠다. 등기. 그래서 등기 대상 부동산을 서로 뭐 하는 거? 교환하는 건 부부간의 교환이든 부모 자식 간이든 간에 다 인정해줘. 정상적인 걸로 매매 거래로. 그리고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증명됐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아들이 원래 직장 다니고 소득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들 소유 부동산을 제3자한테 팔고 그 돈을 받아갖고 아버지 앞으로 뭐하고? 입금하고 아버지 부동산을 소유권 넘겨받았으면 자금 출처가 입증이 되죠. 예, 이런 경우는 인정해 주겠다 이 얘기예요. 근데 요거 지급한 사실의 증명 이건 법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무에서는 1도 인정 안 해. 왜? 이걸 이용할 수 있죠. 진짜로 팔고 아버지한테 돈 줘. 그리고 아버지 부동산 내가 벌라고 아버지가 돈 찾아서 나한테 다시 줘. 그럼 뭐야? 누구나 다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법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실무에서는 인정을 안 해. 이런 경우로서 입증되는 경우 그랬는데 증명되는 경우 그런데 공무원이 증명한데 인정 안 못해?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아버지 통장에 일부가 남아있어야 돼. 돈이. 예? 입금하자마자 빠져나가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 갖추는데 우리는 그거 하는 게 아니라 요 법을 공부하는 거니까 요렇게 이런 사유가 있으면 뭐고? 유상이요. 그래서 여기 원칙은 이렇게 갔어요. 원칙은 이게 원칙이죠. 예? 근데 뭘로? 예외. 증빙자료로 뭐가 되면 예? 입증이 되잖아요. 이런 걸로. 이런 경우는 양도소득세 있죠. 양도소득세에서는 어떻게 한다? 입증이 되니까 양도 행위로 본다. 예? 파른 걸로 인정해 주겠다 이거죠. 그리고 취득세에서는 취득세에서 입증이 됐으니까 뭘로? 매매로 취득한 거죠. 증여가 아니라. 그래서 뭐? 유상 승계 취득으로 인정이 된다 이 얘기요. 원칙은 취득세나 양도소득세나 증여야. 그죠? 그런데 이런 단어가 들어갔을 때는 뭘로 간다? 취득세, 양도세 전부 다 양도로 인정해 주겠다. 매매를.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취득세니까 하나만 봐요. 아무런 단서 없이 여기서 부모 자식 간의 부동산을 뭐 했어요? 매매로 취득했다. 매매로 또는 그냥 뭐 유상으로 뭐 했다. 취득. 볼 것도 없어. 그냥 뭐야 그냥 증여. 그런데 요거 대신에 부동산을 뭘로? 예? 공매를 통해서 취득했다. 경매를 통해서 취득했다. 이런 단어가 들어갔을 때만 뭘로 본다고? 매매 거래로 인정해 주겠다. 됐어요? 예. 다음 이제 두 번째로 가죠. 두 번째. 어려운 부분이 이거 취득세 납세인자 중에 요것도 자 부담부증여 들어봤죠? 부담부증여는 증여자의 채무를 떠안으면서 떠안는 조건으로 증여받는 게 부담부증여죠. 예, 그래서 부담부증여는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여기 보세요. 주는 사람을 뭐라고 하죠? 증여자. 받는 사람을 수증자. 그럼 얘가 얘한테 주겠다는 의사표시, 얘는 받겠다. 그죠? 청약과 승낙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 계약. 의사가 두 개면 계약이죠. 그런데 계약 조건이 바로 뭐냐? 얘는 상가 부동산이 있는데 10억짜리예요. 그런데 여기서 은행에서 뭐 받은 거? 대출받은 채무가 4억이 있어요. 얘 순수한 재산은 얼마야? 6억이죠. 10억짜리라도 대출이 있으니까, 아, 요즘은 개념이 틀리구나. 그죠? 우리 입장에서는, 아이들은 우리 입장에서는 빚은 그냥 재산이 아니야. 근데 요즘은 신세대는 뭐야? 부동산이 존재하는 한 채무는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 그죠? 갚을 필요가 없어. 영원히 따라가는 거니까. 그럼 대출 최대한 받고 뭐만 주면 돼? 이자. 매달 이자만 주고 윤택하게 생활하면 되는 거지. 왜 갚아 이거. 부동산 올라가면 또 더 좋은 거고. 근데 나이 드는 사람들은, 부모님들은 죽어라고 이거 갚느라고 인생 다 끝났어. 자, 좋아요. 어쨌든 이거 채무잖아요. 이걸 얘가 뭐 하는 거?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가 이루어졌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부담부 증여. 원래 용어를 보면 누구의 채무를,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뭐 하는 거? 인수하는 조건부 증여. 이게 부담부 증여다. 그러면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의 세금을 생각해야 돼요. 그럼 얘 입장에서 볼까요? 자, 얘는 부동산 줬으니까 없어졌죠? 얼마짜리 줬어요? 10억짜리 증여했으니까 없어졌잖아, 부동산이. 그리고 채무 얼마? 4억 안 갚아도 되죠? 예? 그럼 얘는 부동산 없어지고 채무도 없어졌네? 그러면 대물변제지. 채무를 부동산으로 갚은 거야. 채무를 부동산으로 갚았다. 이 얘기는 어떻게 보느냐? 얘는, 잘 보세요. 얘는 부동산 없어졌죠? 채무 없어졌죠? 법은 이렇게 해석해요. 뭐라고? 얘는 부동산을 다른 사람한테 팔은 거야.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돈을 받아갖고 채무 얼마를 4억을 갚았다. 그러니까 너는 뭐야? 양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예, 근데 다 양도가 아니라 채무 부분 얼마, 요것만 대가 받은 거잖아. 10억 다 받은 게 아니라 4억만 받았잖아요. 그래서 4억을 뭘로 본다? 양도 파는 걸로 봐라. 증여가 아니라. 그래서 4억에 대해서는 뭐 계산해? 양도로 써. 그럼 이제 얘는 부동산 받았으니까 뭐 내고? 취득세 내고. 공짜로 받은 건 증여세 2가지 내야죠. 예? 근데 우리 취득세는 부동산 얼마짜리 받았어요? 물건 10억짜리죠. 근데 우리 취득세는 똑같은 부동산도요. 매매냐, 상속이냐, 증여냐, 기부냐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 그러면 이 10억은, 이 10억에 대해서 분석해봐요. 얘는 10억짜리를 받았지만 채무는 앞으로 4억은 뭐 할 거야? 갚을 거 돈 줘야죠. 지금 돈 줘도 되고 갚아도 되고 나중에 갚아도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공짜가 아니지. 증여가 아닌 거예요. 얘는. 그래서 채무 부분 얼마? 4억. 채무를 뺀 나머지 6억. 이거에 대한 취득세가 서로 달라. 취득세를 내긴 내는데 10억 한꺼번에 취득세 매매 그게 아니라니까. 10억 중에 4억은 돈을 줬으니까 뭐예요? 갚을 거니까 유상. 매매로 취득했다 이거지. 매매. 여러분 취득세는 매매로 취득하면 1000분의 44%예요. 매매로 취득하면 취득세가 4% 상가. 예? 자, 6억은 뭐야? 6억은 공짜잖아. 공짜로 받은 거, 대가 없이 받은 거 뭐예요? 증여. 증여 또는 뭐라 그래요? 무상. 그죠? 증여는 취득세가 3.5%야. 이렇게 달라요. 그러니까 똑같으면 구분하지 않지. 다르니까 구분하는 거야. 둘 다 취득세, 둘 다. 예? 이것도 취득세고 이것도 뭐? 취득세. 이해가세요? 계산만 달리한다. 그죠? 그리고 여기 증여세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야. 증여세는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증여세에서 물어봐라 그러면은 그건 안 풀어도 되는 거지. 여기 보세요. 시험 범위 벗어났으니까. 근데 참고로 얘는 얼마짜리 받아서 상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증여는 공짜로 받은 게 증여죠. 4억은 갚을 거잖아요. 그럼 4억을 빼. 그럼 얼마? 6억에 대해서 뭐 내야 돼? 증여세 내는 거야. 이해가세요? 그런데 6억에 대해서 뭐 내나? 증여세 내라. 이건 안 물어보지. 증여세니까. 그럼 우리 시험에서는 뭐냐? 취득세에서는 지금 취득세 공부하잖아요. 취득세에서 부담부 증여는 뭘 받았어? 여기. 부담부 증여는 증여를 받았지만 무슨 부분이에요? 요거 채무 부분. 요 채무 부분은 증여가 아니라 뭐야? 유상, 매매로 취득했다 이거지. 매매, 돈 주는 거니까. 이해가세요? 예, 그럼 나머지 얼마는? 6억은 뭐가 부과돼? 공짜니까? 증여세. 근데 이 부분은 물어보지? 않으니까 시험에서는 요것만 물어보는 거지, 이거. 부담부 증여는 원래 뭐를 했지만, 증여했지만, 다 증여가 아니라 무슨 부분만? 채무 부분은 증여가 아니라 매매로 취득한 걸로 본다. 요거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해가세요? 그럼 양도소득세는 얘는 뭐를 했지만 증여했지만 10억을 다 공짜로 준 게 아니라 채무는 얘가 갚아주기로 했으니까 돈 받은 거랑 똑같아. 그래서 얘는 채무 4억을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파는 사람은. 증여가 아니라 뭐? 양도 파는 걸로 보겠다. 그래서 우리는 부담부 증여 딱 나오면 무슨 부분만 생각해? 예? 채무액 있죠? 채무액은 뭐에서는 취득세에서는 뭘로 본다? 유상 승계 취득으로서 취득세 내는 거고 채무 부분은 양도소득세에서는 뭘로 본다? 양도행위로 본다. 그죠?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양도소득세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채무 부분은 뭐다? 유상으로 이전 양도행위다. 팔았다.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됐어요? 예, 이렇게 해서 우리 배우자 직계 존비속 간의 부동산의 거래나 부담부 증여는 취득세에서도 물어보고 양도소득세에서도 물어보니까 출제될 확률 비중이 아주 높다. 그죠? 그리고 이제 32회에서 시험에 나왔으니까 33회 시험에서는 언급되지는 않지만 32회 시험에서 한 줄로 물어봤어. 한 줄로. 예, 뭐 상속 개시 후 뭐라고 그랬어요? 상속재산 재분할 그랬죠? 예, 이것도 113쪽에 있는 거예요. 상속 개시 후 이 얘기가 뭐야? 사망한 후에 상속받은 자산을 상속받은 사람 앞으로 뭐를 해놓고 등기를 하고 나서 다시 상속받은 사람들끼리 재산을 다시 뭐 합의해서 변동 있는 거 있죠? 그건 별도로 뭘로 보겠다? 증여로 본다. 그래서 여기 상속분이 확정돼서 뭐가 돼서 핵심이 등기가 됐어요. 상속 등기 됐다는 얘기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첫째, 둘째, 셋째한테 상속 등기가 됐다. 그럼 아버지 재산이 아들들한테 넘어갔죠. 예, 그럼 이제 끝났어. 그 상태에서 상속받은 첫째, 둘째, 셋째가 합의해서 그 중에 조금 받은 사람한테 많이 받은 사람 줄 수도 있죠. 예, 이렇게 상속 등기한다면 중요한 건 뭐야? 상속인의 뭘로 인해서 협의가 뭐죠? 합의로 인해서 뭐를 다시 지분을 나눠 가졌어요. 그건 뭘로 보겠다? 증여로 본다. 이 얘기죠. 증여. 이해가세요? 자, 이거 옛날에 한번 설명드린 것 같은데 옛날에 분당에 있었던 사건. 여기 보세요. 홍길동이가 재산이 없어. 그런데 100세야. 연령이 몇 세? 100세. 건강이 안 좋겠죠? 근데 이 사람은 자녀가 몇 명 있다고? 첫째, 둘째, 셋째. 아들만 3명 있어. 딸이 있으면 좋은데 아들만. 그런데 얘들은 뭐 했다고? 첫째는 결혼했어. 둘째도 뭐 했어요? 결혼해서 셋째는 결혼을 안 했어요. 병들고 나이 많고 재산이 없는 이 부모님은 우리 거래가 아니라 우리 사회 통념상 누가 모셔야 평안해? 가족이 평안이 오죠? 누가 첫째라고 그랬어?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 본인이 여기 보세요. 이 첫째는 장남이니까 모시고 싶어 하는데 이 사람 때문에 안 돼. 얘도 모시고 싶은데 이 사람 때문에 안 돼. 얘는 없어. 얘가 모시니까 그래야 평온이 와.
가족이 평화가. 근데 이분이 재산이 많으면 당연히 여기서 모셔야 돼. 위계질서가. 근데 재산이 없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형제들, 이거 여성을 비하하자는 게 아니라 웃자고 얘기하는 건데, 지금까지 아직까지는 그랬어요. 자식들만 있을 때는, 결혼 안 했을 때 형제들끼리는 우애가 굉장히 좋았다. 예? 근데 뭐 하는 순간, 결혼하는 순간 돌변해버려. 이상하게 변해요. 목숨 걸려고 그래, 재산에. 여기 보세요. 그래서 얘가 모시고 살아요. 근데 몇 년 지난 다음에 보니까 수용되는 재산이 있어. 이 사람 앞으로 없는 줄 알았더니, 그랬더니 100억 정도 되는 거야. 난리가 났어, 지금. 얘 셋째는 혼자 살수 있잖아요? 모시고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친구 만나려고 잠시 외출하고 돌아왔더니 아버지가 없어서. 실은 꼬나보고 있다가 누가, 둘째가 지금 모시겠다고 모시고 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돌아와서 보니까 안 계시니까 납치됐다고 신고한 거야. 아니, 행방불명. 경찰에 신고했어요. 실제 싫어합니다. 그런데 얘는 신호대기 가다가 신호 대기하고 있는데 누가 쫓아서 문을 열고 뺏어갔어, 아버지가. 얘는 또 이제 납치 신고를 했네. 실은 누가 뺏어간 거야? 첫째가. 네, 근데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 마당에 가봤더니 세 사람이 여기서 싸우고 있는 거, 두 사람. 얘가 가봤더니, 예? 누굴 놓고 서로 뭐 하겠다고. 우리나라 이렇게 효가 춘추래요. 서로 부모님을 모시고. 그래서 결국은 얘가 다시 모시고 왔어요. 결론은 모시고 살아. 그러면 이제 내심 어떻게 돼? 안심이 되죠. 100억 있으니까 민법상 지분은 똑같으니까 33억 정도는 상속을 받을 수 있겠다. 법적으로 가도. 그죠? 네, 이렇게 내심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들은 뭐를 하고 있어? 거시기 하기를 기다려. 알아듣죠? 이 사람이 뭐 하기를? 거시기 하기를 기다려. 그래서 거시기 됐네. 그래서 상속받을 준비를 했는데 웬걸, 영화에 보면, 드라마에 보면 뭐 나와? 007 가방 들고 변호사가 나타나. 봤더니 유언장이 이미 작성돼 있어요. 예, 유언장이 있는 걸 유증이라고 그러죠. 민법보다 뭘로 우선하는가? 유증. 유언장을 봤더니 첫째한테는 10%, 얘한테는 40%, 얘한테는 50% 이렇게 유언장을 낚였더라 이 얘기야. 자, 여러분이 누구야? 첫째. 아까 누가 첫째? 여러분이 첫째. 몇 프로 받기로 했어요? 기분이 어때? 들어, 바로 나오잖아. 저게 진짜의 본 모습이야. 더럽잖아요. 앞으로 제사도 주제하고, 그죠? 민법에는 지분이 어때? 다 똑같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적게 받을 이유가 없잖아. 문제가 있죠? 그런데 뭐라고 하느냐, 인상 쓰니까 얘들이 뭐라고 그래? 겁나니까 모여갖고 협의를 하는 거지, 합의. 야, 우리가 조금 주자, 형한테. 그리고 형한테 찾아가서 뭐라고 그래? 형, 조금 받았으니까 우리가 줄 테니까, 그래도 아버지 뜻이 그러니까 아버지 유언장대로 유지를 받들어서 상속 등기합시다. 그러니까 얘가 한 거야. 알았어. 무슨 등기? 상속 등기했어요. 요 비율로. 그럼 요 비율로 뭐 했다고요, 지금? 등기했죠. 그럼 상속인들은 뭐 내야 돼? 부동산 받았으면, 부동산 받은 거 있으면 취득세 내고 별도로 공짜로 받은 거. 그럼 첫째, 둘째, 셋째가 내야 되겠죠. 공동으로 받았으니까 안 분하는 거예요. 취득세도 10%, 40%, 50%. 얘도 10%, 40%, 50% 이렇게 내는 거잖아. 상속세, 취득세, 지분대로. 이해가세요? 예? 여기 보세요. 취득세는 그렇게 가지고 상속세는요. 얘는 요거만 받았으니까 요거만 상속세, 얘는 요거만 상속세, 얘는 요거만. 아니야. 상속세는 전체 다 계산. 세금을 한꺼번에 계산해서 나눠 비율로. 이해가세요? 이렇게 해서 취득세, 상속세 됐다 이거죠. 끝났죠?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누가 얘가 10%를 주고 얘가 형한테 10%를 줬다면 판결로 가는 게 아니라 합의를 준 거죠. 지분이 무한 자는 이제 얘는 뭐에 감소. 얘는 감소되고 얘는 이제 30% 증가되죠. 지분이 무한 자는, 증가한 자는 지분이 무한 자로부터, 감소한 자로부터 뭐 받은 거? 증여받은 걸로 보고 취득세 내라. 이 얘기하는 거야 지금. 핵심이 뭐야? 뭐 하고 나서, 등기하고 나서 자기들끼리 협의해서 지분을 넘겨받는 건 별도로 보다 증여. 여기 보세요. 그 얘기 다시. 상속 개시 후 사망한 후에 뭐가 됐소? 상속 등기가 됐잖아요. 그리고 상속인들끼리 협의를 해서 다시 재분할로 나눠 가졌죠.
그건 뭘로 본다?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첫째는 원래 받은 것보다 지분이 많아졌잖아요. 초과하는 첫째는 지분이 감소한 둘째, 셋째로부터 뭐 받은 거? 증여받은 걸로 본다 이 얘기예요. 이해가세요? 여러분, 그냥 결론은 똑같아. 죽은 사람 재산 받으면 뭐고? 살아있는 사람 재산 공짜로 받으면, 그럼 얘네들 죽어서 살았어. 얘들 거 받아주니까 당연히 뭐야? 이렇게 받을 때는 뭐고?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증여란 얘기예요. 이해가세요? 예, 그런데 이런 경우는 증여로 보지 않는 예외가 있다. 예외. 예? 예외. 뭐 증여로 보지 않는다. 증여세 부과 안 하겠다. 여기 보세요. 어떤 경우냐? 이렇게 해서 얘가 뭐를 했어요? 다 준다고 그랬으니까 줄 줄 알고 뭐 했어? 등기했죠. 근데 안 줘, 얘들이. 주기로 해놓고 안 줘. 얘 열 받죠? 첫째는, 그죠? 안 주면 그냥 말지. 그죠? 안 주면 말지. 얘가 이제 소송을 제기해, 법원에. 상속, 회복, 청구 소송이라고 그러죠? 나 상속 10억은 나 인정할 수 없다. 민법상 지분은 다 똑같고, 내가 지금까지 돌아가시기 전에도 분양도 하고 신경도 쓰고, 돌아가신 후에는 내가 제사도 주재하고 그래야 되는데, 내가 결격 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얘들이 많이 받고 난 조금 받은 건 인정 못하겠다. 그리고 이 유언장 쓴 날짜 보니까 이 아버님의 정신이 왔다 갔다 이럴 때 작성한 거다. 이런 걸 제시를 하겠죠. 그래서 법원에서 판결 나왔어. 뭐라고? 맞다. 얘 걸 인용해 주는 거지. 인정해 주겠다. 야, 너 지분 떼어서 일부를 줘. 너도 지분을 떼어서 일부를 줘. 이렇게 법원의 벌로 판결로 이전하는 건 증여세 부과 아니에요. 그냥 상속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시험에서는 그거 물어봤어요. 협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상속, 회복, 청구 소송으로 인해서 뭐 하는 거? 재산, 지분이 이전하는 건 뭘로 보지 않는다? 증여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증여로 보지 않는 것 첫 번째, 신고 기한 내 뭐가 등기가 된 거, 등기된 거. 이런 경우는 뭐다? 여러분, 취득세는 취득한 날로부터 몇 개월? 상속은 상속 개시일에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해야 되는데, 그때 6개월 안에 이미 뭐 했어도, 등기에서도 요 받은 지분 변동 있죠? 요거에 대해서 다시 신고를 해서 완벽하게 등기 등록이 됐다면 별도로 증여로 보지 않는다.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속, 회복, 청구, 소송에 의해서 법원의 판결로 이전하는 건 뭐가 아니다. 증여로 보지 않겠다. 이 두 가지 정도. 물론 세 번째 채권자 대위권 행사도 있어요. 채권자 대위권 행사 교재에 보시면. 그런데 거기까지 하실 필요 없고 이 부분이 시험에서 나왔었죠. 상속 등기가 된 후에 공동상속인이 상속, 회복, 청구, 소송에 의해서 법원의 확정 판결로 소유권 이전하는 건 증여로 보지 않는다. 그 정도. 됐습니까? 예.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지요. 납세임자 아주 어려운 거예요. 그죠? 이게 제일 어려운 거 네 가지 나왔는데, 요거는 또 뭐냐? 아까 말씀드린 거, 재산을 맡겨놓은 거 신탁재산이죠? 예? 신탁재산이 뭐죠? 재산 관리를 해달라고 맡겼잖아. 맡겨놨어요. 내가 재산을 맡기고 우리 아들한테 야, 다음 달부터 회사로부터 신탁회사로부터 네가 이익 받아. 그리고 만기가 되면 내 대신 네가 재산을 받아. 이렇게 새로운 위탁자한테 권리를 이전해 줬다면 우리 아들은 그 재산 뭐 한 걸로 봐라. 취득한 걸로 봐라. 아까 그랬죠. 신탁재산은 맡긴 사람 누구? 위탁자하고 누구? 수탁자. 새로운 신수탁자. 요렇게 왔다 갔다 하거나 요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건 뭐가 아니다? 거래가 아니다. 이해가세요? 그랬다 이렇게 왔다 갔다. 요거죠, 요거. 요게 비과세요. 그런데 지금은 뭐야? 재산을 맡기는 사람이 있는데 수탁자가 있고 위탁자. 맡긴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이 재산이 이렇게 가면 얘는 뭐 한다? 과세한다. 이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신탁재산의 위탁자의 뭐가? 지위가 그러면 권리가 맡긴 사람의 권리가 이전되는 경우 새로운 위탁자가 그 권리를 받은 새로운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뭐 한 걸로 보겠다? 취득한 걸로 본다. 됐습니까?
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중에서 많이 물어보는 부분이, 이거는 이제 32회 시험에서 한 줄로 물어봤으니까 물어볼 내용이 아니잖아. 이제 연달아 나오지 않으니까. 그럼 요거는 알아야 돼요. 예? 배우자, 직계, 좀비속 간의 양도는 기본이 뭐다? 증여, 취득세가 됐던 양도 소득세가 됐던 부담부 증여, 채무 부분은 증여가 아니라 매매를 본다. 양도 소득세가 됐던 취득세가 됐던 그거 똑같이 됐어요? 예,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음, 이제 취득시기로 갑니다. 이렇게 해서 납세 의무자 보셨고, 그럼 이제 다음번에 공부할 것이 취득세는 언제 취득한 걸로 보느냐 얘기예요. 그래서 뭐 취득 시기라고 합니다. 부동산의 취득 시기. 자, 여러분 취득세는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뭐 한다고요?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너가 알아서 신고도 하고 납부하라 그러면 날짜를 정해놓지 않으면 한차사야. 그죠? 그래서 법에는 신고기한이, 법정신고기한, 법에 정해놨어요. 지방세법의 취득세는 취득한 날부터 계산해서 며칠 이내, 60일 이내 신고하나 납부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매매 거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순서를 한 장 더 뒤로 넘겨서 8번이 아니라 9번부터 볼게요. 9번부터 먼저 보고 올게요. 9번 있죠? 노트. 자, 요거 볼 거예요. 잠깐. 그러니까 우리는 거래를 할 때 계약을 하잖아요. 매매 계약 하잖아요. 그리고 중도금을 줄 거 아니야. 그리고 잔금을 주기로 약속해서 계약서 이거잖아요. 계약서에다가 잔금 줄 날짜를 기재하잖아. 계약서 작성할 때. 그리고 미리 줄 수도 있고, 또는 계약서의 작성 날짜, 요 날짜보다 미리 주는 경우도 있고 늦게 주는 경우도 있겠죠. 예? 그리고 잔금을 주기로 약속했는데 이때 가서 돈이 없네. 그래서 파는 사람한테 나 돈이 없으니까, 잔금 줄 돈이 없으니까 내 앞으로 먼저 보여줘. 등기해주면 내가 그거 보여서 대출을 내 이름으로 받아서 대출금을 잔금으로 줄게. 이럴 수도 있죠. 그래서 대금 결제 끝나기 전에 등기를 먼저 할 수도 있다 이 얘기예요. 아니면 정상이면 이날 지나서 잔금을 주고 등기하는 게 정상인데 잔금 주기 전에 먼저 등기할 수도 있겠죠. 결론 여기서는 뭐냐? 이 중에 언제 취득한 걸로 보느냐? 그래서 2번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취득한 걸로 보는 거래도 있고, 미리 줬으면 미리 준 날, 늦게 줬으면 늦게 준 날 1번으로 갈 수도 있고, 이날보다 먼저 보였으면 등기했으면 몇 번 3번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계약한 날 계약서 작성했죠. 이날부터 날짜 계산해서 취득한 걸로 보는 특별한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거래마다 틀리다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취득세는 매매로 취득했느냐, 상속을 받았느냐, 증여를 받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날짜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해서 되돌아갑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냐? 8번 되돌아가서 부동산의 취득시기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유상이죠? 예? 첫 번째 무슨 거래? 자, 유상승계 취득 그랬어요. 여러분 아까 유상승계 취득하면 대표로 뭐 매매 이렇게 생각, 그죠? 네, 매매 거래, 물론 교환도 있고 현물 출자도 있지만 매매 거래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럼 유상승계 취득은 언제 취득이냐? 거래 행위에 따라 틀려요. 매매라 하더라도 거래 상대방이 누구냐 이거지. 그래서 첫 번째 일반적인 거래 그랬죠. 일반적인 취득 그러면 일반 개인 간의 거래를 얘기하는 무슨 거래?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는 둘이 짜고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겠죠. 예? 잔금 줄 날짜를 미리 주고 늦게 줬다 이렇게 조작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개인 간의 거래는 나중에 둘이 짜고 변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처음에 작성하는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계약서에 잔금 줄 날짜 기재해놨죠. 그 날짜 무조건 취득이야. 그날보다 요 날짜보다 잔금을 미리 줄 수도 있죠.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까 안 돼. 미리 줬어도 그냥 이날 취득이야. 늦게 줬어도 이날 취득이야. 이날 안 줬어도 이날 취득이야.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개인과 개인 간에는 미리 주고 늦게 주고 둘이 짜고 조작하니까 안 돼. 처음에 계약서 작성할 때 계약서상 잔금 지급을 이날 뭐 한 걸로 봅니다. 취득한 걸로 보겠다. 여기 보세요.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여기에 이날. 근데 미리 줄 수도 있죠. 늦게 줄 수도 있잖아. 인정 안 하고 이날 취득이죠. 그럼 이날로부터 며칠 이내? 60일 이내 뭐하라? 신고납부 안 하면 가산세가 붙어요. 신고납부 안 하면 가산세. 그래서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로 간다. 그랬더니 머리를 쓰는 거죠. 계약할 때 야 우리는 돈을 조금 늦게 주고 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끼리 마음 서로 믿고 계약서에 잔금 날짜를 안 적어놨어. 나중에 실제로 쓸 때 여기다 적으면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안 했다. 옆단 짓을 하면 불이익을 주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 계약서상에 잔금 지급일이 기재되지 않았다. 이 잔금 지급할 날짜가 불분명하다. 기재되지 않았거나 불분명하다. 그럴 때는 무조건 뭐한 날? 계약한 날부터 날짜 계산해서 며칠? 60일 지나면 취득한 걸로 보겠다. 이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계약서에 잔금 줄 날짜 반드시 기재를 하라. 이해가세요? 네? 계약서상 원칙이 잔금 지급일 불분명하다 그럼 뭘로 가요? 계약일로부터 며칠? 60일이 지나면 취득한 걸로 보겠다. 일반 거래죠? 그러면 개인 간의 거래 말고 객관적인 거래라고 그래요. 객관적이라는 건 뭐예요? 주관적이 아니라 객관적은 누가 보더래요? 거짓말할 수 없는 거래죠. 짜고 이중계약, 업계약서, 다운계약서 그런 거 작성 못해.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는 거래이기 때문에 이런 거래로 취득할 때는 뭘로 가라? 계약서 무시해버리고 사실상 뭘로 가? 잔금 지급. 계약서 잔금 지급을 무시하는 거예요. 실제로 잔금을 미리 줘서 준 날 취득이다. 그럼 늦게 줘서도 늦게 준 날 취득이야. 그럼 잔금 못 줬는데 취득 아니야. 이해가세요? 실제로 잔금 준 날 취득한 걸로 본다. 이런 거래를 무슨 거래? 객관적이다 얘기는 법에 5가지를 딱 법률로 딱 못 박아놨어. 이런 거래로 취득할 때만 계약서 무시해버리고 사실상 잔금 준 날 취득한 걸로 하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객관적인 거래가 뭐냐? 첫 번째 누구로부터 취득해요? 여러분이 부동산을 국가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나 시유지 땅을 가지고 있는 거 시가 소유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등을 여러분이 취득하면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누구한테 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주는 거니까 거짓말할 수가 없잖아요. 상대방이 국가인데 매를 벌지. 그죠? 거짓말할 수 없어. 그래서 그날은 국가로부터 취득하는 건 뭐다? 사실상 잔금 지급이. 그런데 여기서 국가로부터 유상 그랬잖아요. 예? 근데 무조건 국가로부터 취득은 사실상 잔금 지급이 그랬는데 살짝 바꿔놔. 국가로부터 뭘로? 무상 공짜죠? 공짜는 계약서 사실상 잔금 지급 그런 거 없지. 이해가세요? 무상은 여기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뭘로 가? 우리로 가야지. 일반적인 거래로. 국가로부터 취득할 때도 뭘로 취득할 때? 대가를 주고 취득하는 거지. 유상. 전부 다 이건 무슨 거래예요? 유상 거래예요. 무상은 안 되고. 예. 다음 두 번째. 외국에서 뭐 한다고요? 수입. 여러분 외국에서 수입해서 들어오는 자동차 같은 거는요. 우리나라 국경을 통과할 때 관세가 붙어. 세관에서. 관세가 붙으려면요. 가격, 날짜 다 이미 확정이 됐으니까 지방세, 내국세는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거. 세 번째, 공매입니다. 공매하면 무엇도 들어가요? 경매. 아까 공매는 뭐라고 그랬죠? 국세징수법, 세금을 안 내서 납세 의무자 부동산의 압류 절차를 밟아서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서 처분하는 게 공매라고 그랬죠? 그럼 경매는 법원을 통해서 처분하는 게 경매죠. 민사집행법. 물론 중요한 건 아니지만 공매나 경매의 차이점이 뭐예요? 공매는요. 경매보다 가격이 높아. 낙찰 가격. 처음부터 시작하는 가격이. 국가가 손해 안 봐야 되잖아. 그죠? 그리고 높은 이유가 있어요. 왜? 국가가 채권점을 깨끗하게 정리해놨어. 공매는. 그러니까 위험 부담이 없다. 그런데 경매는
자기가 낙찰받은 사람이 채권 재무 분석하고 정리 다 해야 돼. 그러니까 위험 부담이 있는 대신에 가격은 뭐 낮을 수밖에 없죠. 그죠? 예, 좋아요. 그래서 공매 또는 경매로 치르겠다면 사실상 잔금 지급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경매로 부동산을 치르겠으면 낙찰 대금을 법원에 갖다 내죠. 예?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정부기관, 국가기관에 갖다 내죠. 그거 거짓말할 수 없다. 그죠? 예. 다음 판결문. 여기서 판결문은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 의한 판결문이에요. 그래서 판사가 판결문에 기재해서 뭐라고? 갑은 을에게 언제까지 얼마를 줘라 이렇게 날짜가 기재됐으면 그날 주든 안 주든 그날을 뭘로 봐라. 사실상 잔금 지급일로 본다. 그런데 요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제외. 그죠? 왜 제외입니까? 여러분 화해조서는 뭐야? 당사자들끼리 화해한 거죠. 서류 작성한 거. 인납조서는 한쪽에서 요구하는 걸 한쪽에서 수락하겠다고 작성한 게 인납조서예요. 승낙하겠다, 인정하겠다. 그죠? 포기각서는 뭐야? 민사소송은요, 원고가 소송을 뭐하면 포기하면 없었던 걸로 가는 거예요. 형사는 포기해도 그냥 가지만, 근데 자백간주는 뭐죠?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주장을 합니다. 그럼 판사는 피고한테, 상대방 피고한테 당신도 법원에 와서 판결 내리기 전에 내 주장을 펼쳐 하고 기회를 줬어요. 그런데 골프 치러 간다고 안 왔어. 그럼 매를 보는 거지, 그죠? 안 왔으니까 너는 자백한 걸로 간주하겠다. 이게 자백간주예요. 이런 건 판결문이 아니다. 이거 포함 들어만 안 되는 거죠. 그죠? 판결문에서 이건 당사자들끼리 합의한 거니까 이건 판결문이 아니다. 민법에서는 법률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공적인 법, 공법에서는 이거 인정 안 해줘. 이런 거 인정해주면 어떻게 화해하면 우리 부동산 100억에 거래했는데 90억, 50억에 거래했다고 짜고 소송을 제기해서 합의해서 50억, 그럼 50억으로 취득세 내네? 그죠? 활용할 거 아니야? 안 돼. 그래서 인정 안 한다. 다음 마지막으로 법이에요. 법인 장부. 여러분 회사는요. 돈이 들어오면 입금란에 지출하면 지출란에 기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회사와 회사끼리 거래는 장부에 기재됐으니까 확인이 되죠. 그래서 법인 장부에 취득 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이거 인정해 주겠다. 그러면 아니 회사와 회사끼리 거래만 인정되나? 아니지. 이건 누구도 개인도 누구로부터 법인으로부터 취득합니다. 그럼 돈을 누구한테 줘? 회사에 주겠죠. 법인에. 그러면 회사에는 회사 장부에 기재됐겠죠. 입금란에.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입증이 되더라. 그럴 때는 개인도 인정해줘요. 누구로부터 취득? 법인으로부터 취득. 여러분 개인이 법인으로부터 부동산 취득은 주로 어떤 거라고 그랬죠? 아파트 분양받는 거. 주택건설회사로부터 아파트 분양받잖아. 상대방이 누구야? 회사죠. 계약금, 중도금, 잔금 다 누구 줘? 회사 주잖아. 회사 장부에 기재되죠? 거짓말할 수 없다. 이해가세요? 그래서 개인도 누구로부터? 법인으로부터 취득. 이렇게 앞글자만 따서 5가지. 뭐 국, 외, 공, 반법. 국가로부터 취득. 민사집행법은 아는데 국외공판법은 뭐야? 그러지 말고 앞글자 딴 거예요. 국가로부터 취득, 외국의 수입, 공매나 경매, 판결문, 법인, 장부의 입증. 요 5가지 중에 하나라도 나오면 뭘로 가? 사실상 잔금 지급. 이런 단서가 없으면 뭘로 가고? 계약서상 잔금 지급. 이해가세요? 내 부동산을, 내 아파트를 여러분이 사요. 그럼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죠? 언제 취득이야, 여러분은? 계약서상 잔금 지급. 이해가세요? 경매로 부동산 취득했으면 사실상 잔금 지급이라면 경매 대금을 법원에 납부한 날이죠? 예, 그날 취득한 걸로 본다. 아파트 분양받았으면 잔금 준 날이죠? 사실상 잔금 지급이 이날 취득한 걸로 본다. 이해가세요? 이게 대표적인 매매인데 여기 하나 더 있죠. 뭐가 있느냐? 연부. 여러분 연부 취득이 뭐예요? 연부 취득이? 돈을 한꺼번에 줄 수 없으니까 2년 이상 나눠서 주는 게 연부예요. 할부하고 연부하고는 틀려요. 할부는 돈을 1년에 2번 이상 나눠서 주는 게 할부야. 매달 주는 것도 뭐고? 할부고.
분기마다 4번 나눠주는 것도 뭐고? 할부고. 6개월치씩 묶어서 1년에 몇 번? 2번 주는 것도 할부. 할부는 뭐냐? 그냥 매매야. 할부는 그냥 매매로 가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런데 무슨 취득? 연부 취득은, 연부 거래는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돼. 전부 동시에. 첫 번째 연부 취득은요, 대금을 몇 년 이상, 2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서 지급하는 게 연부다. 처음부터 연부금, 마지막 연부금 줄 때까지 끝나는 기간이 몇 년 이상? 2년 이상. 그리고 두 번째는 1년에 몇 번? 한 번씩만 지급하는 거예요, 대금을. 1년에 한 번씩만 주는 거예요. 한 번씩만. 2번씩 주면 할부. 이해가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균등액. 균등액이 뭐야? 매년 주는 금액이 똑같아야 된다, 이거지. 연도마다 틀리면 안 돼요. 이해가세요? 그러면 이것을 다 갖췄을 때 무슨 취득? 연부 취득이에요. 그럼 보세요. 연부 취득은, 자, 만약에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이 실무에서는 어떤 것에서 많이 하냐면 임야 같은 거 있죠. 종중소유 임야 같은 거. 임야는 단위가 크잖아요. 면적도 크고. 임야를 잘라서 팔기가 어렵잖아. 한꺼번에 거래하려면 거래도 자주 발생하지? 안 해요. 근데 내가 지금 돈이 꼭 지금 시중 가격으로 했을 때는 한 10억 정도 되는데 내가 필요한 건 3억이 꼭 필요해. 대출받기 어렵다. 그러면 팔아야 되겠다. 그런 상황이면 공인중개사한테 얘기하는 거지. 조건은. 내가 필요한 건 얼마니까? 3억이니까. 3억을 먼저 주고 나머지 얼마는? 7억은 5년이든 10년이든 20년이든 3년이든 5년이든 무슨 거래? 연부 거래를 해주겠다. 얼마든지 하면 사는 사람도 부담이 적잖아요. 이렇게 해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파트 연부 그런 건 없고. 자, 여기 보세요. 그래서 지금 10억짜리 부동산을 3년 연부했다고 그래봐요. 몇 년? 3년. 그러면 10억을 3년으로 나누면 3억. 그죠? 여기 3억 3천. 여기 3억 3천. 여기 3억. 매년 금액이 뭐 해야 돼? 똑같아야 돼. 이 금액이 틀리면 안 돼. 그거 연부가 아니지. 금액이 똑같아야 돼요. 그러면 9억 9천이잖아요. 그래서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처음에 주고 계약하는 거지. 이해가세요? 이렇게 해서 10억이야. 그러면 연부취득은 1년 있다가 얼마를 줘요? 상대방한테 3억? 3천만 원 줬죠. 이거 취득이야. 이거에 대해서 취득세 내는 거예요. 취득세 과세표준은 요 금액 3억 3천 연부 금액 요 날로부터 며칠 이내 60일 이내 취득세 신고납. 이해가세요? 또 1년 있다 얼마 줬어? 3억 3천 또 취득이야. 이날로부터 며칠? 60일 이내 신고납. 그래서 연부 취득은 3년 연부다 그러면 취득세 3번 나눠내는 거예요. 5년이면 5번 내는 거고 1년에 몇 번씩? 한 번씩. 그럼 여기 보세요. 다만 이따가 과세표준 할 때 나오는데 이때는 계약 보증금 중에서 계약금 준 거 처음만 이렇게 더해. 그래서 얼마? 3억 4천만 원을 과세표준에 대해서 취득세 내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연부취득은 여기 뭐라고요? 이제 사실상 연부금 부하는 날, 지급하는 날 취득한 걸로 본다. 이해가세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조금 더 들어가면 이거 있어요. 연부취득은 자 지금 몇 번 줬어요? 지금 2번 줬어. 취득세 냈죠? 취득세 여기까지 냈어요. 몇 번 남았죠? 여기서 계약을 뭐하면 해지하면 연부금 끝나기 전에 중도의 계약을 뭐하면 해제하면 그건 뭐가 아니다. 취득 아니에요. 계약을 해지하면 취득 아니라니까. 이해가세요? 그럼 이미 뭐 냈어 여기? 취득세 연부금 줄 때마다 취득세 냈잖아요. 근데 이거 취득이 아니래. 그럼 납부한 뭐는? 취득세는 납부한 뭐는? 취득세는 뭐한다? 환급 받는다. 환급. 되돌려 받는 거예요. 아 취득 아니니까 낸 세금 되돌려 받아야 되겠지. 이해가세요? 중도의 계약을 뭐하면? 해지하면 취득이 아니다. 그럼 이미 납부한 번은 취득세는 환급 받는다. 그랬더니 어떤 분은 아 세금 낸 건 되돌려 받죠? 그럼 요거 준 거 지금까지 얼마 줬어? 3억 3천, 3억 3천, 1,000만 원 계약금에서 6억 7천만 원 줬잖아요. 이 준도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 계시는데 그거는 세금이
매매대금이죠. 그건 너네가 알아서 하리라. 세법은 신경 쓸 필요 없어. 세법은 세금만. 낸 세금 취득이 아니니까 되돌려 받으면 되는 거지. 이 대금은 누가 귀책 사유가 있는지, 누구 때문에 계약이 해제됐는지, 그건 너네들끼리 민사 가서 따지고. 예? 그래서 세법은 요거만 물어보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자, 또 하나, 여기 보세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요 날짜, 요거 줬어. 요거 주기 전에. 지금 한 번 줬죠? 2번 남았잖아요? 근데 특별히 여기서 뭐를 하게 됐어? 등기를 먼저 하게 됐다. 등기를. 그러면 이거 안 줬잖아요. 그래도 남은 거 얼마 남았어? 6억. 무조건 취득이야. 6억 얼마? 7천만 원. 등기한 날 무한 걸로 본납 취득. 이해가세요?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이제 연부취득은 사실상 연부금 취득인데 하나만 기억하세요. 연부취득은 중간에 계약을 뭐하면 해제하면 취득한 걸로 보지 않는다. 그럼 이미 납부한 취득세 환급받죠?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지금 한 거 유상승계 취득은 기본이 3가지. 일반 개인과 개인 간에는 계약서상 뭐 잔금 지급이, 객관적인 거래는 사실상 잔금 지급이, 연부취득은 뭐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 취득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 날짜가 되기 전에 먼저 뭐를 하면 등기하면 등기한 날 취득이다. 이해가세요? 사실상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전에 등기 먼저 했다. 사실상 잔금 지급일 전에 등기 먼저 했다. 사실상 연부금 지급하기 전에 등기 먼저 했다. 뭐한 날? 등기를 먼저 하면 등기한 날 무조건 취득이에요. 이해가세요? 또 하나. 여기 보시면 여기 계약서상 뭐라고 그랬죠? 잔금 지급일 취득이죠. 이거는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는 계약서상 잔금 주기로 약속해놓고 미리 줘도 계약서상 잔금 지급, 늦게 줬어도 계약서상 뭐 잔금 지급, 안 줬어도 계약서상 잔금. 근데 이게 말이 안 돼. 여러분 실무에서는 계약금 주고 중도금 주고 이날 뭐 주기로 잔금 주기로 약속했는데 돈이 없어서 계속 못 주고 있어. 그럼 실무에서는 취득이 아니잖아. 취득 아니에요. 잔금을 계속 못 주고 딜레이 되고 있어. 근데 우리 법은 안 줬어도 이날 뭐라고? 취득. 이날로부터 며칠 이내 60일 이내 신고 납부 안 하면 뭐부터 가산세. 이 말이 안 되잖아. 아니 실무에서는 잔금을 주기로 해놓고 못 주고 있어. 지금 못 주고 있으면 거래가 하지? 아닌데 여기는 무조건 법은 뭘로 봐? 취득으로 봐. 이게 모순점이 있죠. 이걸 상충되니까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녹이 나온 거예요. 뭐라고?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로 약속해놓고 60일 이내, 며칠 이내? 여기는 취득이 언제예요?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이죠. 이날로부터 60일이 될 때까지 잔금을 계속 뭐하고 있어? 못 주고 있잖아요. 그럴 때는 등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뭐하면? 해제하면 취득이 합니다. 이게 있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요거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취득이죠? 예, 그렇지만 잔금을 못 주고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럴 때는 3가지 요건이에요. 취득한 날로부터 며칠 안에, 60일 안에 뭐를 안 한 상태에서, 등기를 안 한 상태에서 계약을 봐라. 해제했다는 사실이 화해줘서 인납줘서 이런 걸로 뭐가 되면 증명이 되면 취득한 걸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시험에서도 지문이 물어봐요. 뭐라고? 등기 취득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 60일 이내 뭐를 하고 등기를 한 후에 계약이 뭐가 됐다? 해제됐다. 취득한 걸로 보지 않는다. 틀려. 등기 됐으면 안 돼. 그건 취득이야. 다음 등기 안 하고, 예? 등기 안 한 상태에서 계약을 해제했으면 취득한 걸로 보지 않는다. 이해 가십니까? 이렇게 해서 유상승계 취득. 그러면 요 부분은 아까도 했지만 여기 자 지금 한 것만 점검하고 잠깐 쉬었다 가지고 여기 보세요. 그래서 아까 나온 거 여기 자 이제 정리해봐요. 자 여기 객관적인 거래 그랬죠? 예? 개인끼리 거래는 원래 언제인데? 원래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2번이 취득이죠. 근데 이 날짜보다 먼저 등기할 수도 있죠. 이해가세요? 아니면 이 날짜보다 늦게 등기할 수도 있지. 그러니까 결론은 2번하고 몇 번? 2번, 3번 중에서 어떤 거든 뭐? 빠른 날. 맞아요? 1 또는 몇 번?
3번. 아니, 1번, 이게 아니지. 객관적인 거래라고 해요. 요거. 그죠? 일반 거래는 2번하고 몇 번? 3번. 2번 또는 몇 번? 3번. 계약서상 뭐 잔금 지급일로 했죠. 그런데 등기가 더 빠르면 3번으로 가는 거고, 이거보다 등기를 늦게 하고 여기서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로 돼 있으면 2번. 그래서 몇 번? 2번, 3번 중에서 뭐한 날? 이해가십니까? 그럼 요거 사실상 객관적인 거래, 이거 거짓말할 수 없죠. 이거 원래 뭘로 가? 요거잖아. 사실상 잔금 지급일 몇 번? 1번. 이거보다 뭐 등기가 더 빠를 수도 있고 늦게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것도 뭐야? 1번 또는 몇 번? 3번. 사실상 잔금 지급일과 등기 접수일 중에서 뭐 한 날? 어느 거든 빠른 날로 한다. 그래도 맞는 거죠? 이해가세요? 그럼 연보로 취득할 때는 요거 사실상 뭐 지급했어요? 연보금 지급하는 날 취득이죠? 그런데 뭐가? 3번. 등기가 더 빠를 수도 있잖아. 예? 연보금 주기 전에 등기가 더 빠르면 등기한 날로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 간다. 다음,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았다. 그럼 뭐 계약일로부터 며칠? 60일 지나면 취득한 걸로 본다. 이해가세요? 예, 잠시만 쉬었다가 할게요.